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준비씨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80년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국방부가 38년 만에 공식 인정했습니다. 국방부 5.18 특조위가 진실규명의 한계를 드러내자 강제조사권이 포함된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직서를 내고 광주시장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송기석 의원과 박준영 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열릴 예정이어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5.18 진실규명을 위한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가 어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군이 민간인을 상대로 헬기 사격을 했다는 것이 38년 만에 밝혀졌고 6회 공군 합동으로 진압작전을 펼쳤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5달 동안의 활동으로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던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계엄군이 광주에 출동한 헬기 40여 대 중 공격 헬기 500MD와 UH-1H를 이용해 도청 앞 집단 발포가 있었던 5월 21일과 도청 진압작전이 있었던 5월 27일, 광주 시민을 상대로 수차례 사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근거로는 5월 21일부터 계엄사령부가 수차례 헬기 사격 지시와 사격 명령을 한 점과 자위권 발동 전 광주에 무장 헬기 투입이 없었다던 계엄군 주장과 달리 19일부터 광주 31사단에 무장 헬기가 대기하고 있었다는 기록 등을 들었습니다. 계엄군이 5월 21일 비무장 시민에게 가한 헬기 사격은 계엄군의 이러한 주장을 뒤집는 증거로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 시민을 상대로 한 비인도적이고 적극적인 살상 행위로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공군이 광주 폭격을 위해 대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투기와 공격기에 이례적으로 폭탄이 장착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폭격 계획에 따른 것이었는지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조위는 또 이와 더불어 해군 1개 대대도 광주 출동 목적으로 마산에 대기했다며 5.18 진압이 6해공 3군 합동작전이었다는 점이 최초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특조위가 지난 5개월간 62만 쪽에 이르는 군 자료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입니다. 특조위는 또 5.18 진압을 위해 출동했던 군부대와 관련 기관 190여 곳을 방문 조사했고 군 관계자와 목격자 120명을 조사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5.18 특별조사위원회는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한계도 드러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 관계자들이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5.18 특별법에는 강제조사권이 꼭 포함돼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립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국민의 군대가 자국민에게 헬기에서 총을 쏘았다는 소문. 그동안 국방부는 일관되게 부인해왔습니다. 헬기에서의 무차별 사격을 인정하게 되면 시민군 공격을 받은 계엄군이 방어를 위해 총을 쏘았다는 이른바 자위권 논리가 무너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확인한 헬기 발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발포 사실만 확인했을 뿐 누가 실제 쏘았고 누가 시켰는지까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솔직히 말해서 주어가 빠진 채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가해자라고 하는 것이 특정되지 않은 채 지금 이제 헬기 사격이 있었다. 특조위는 두 가지 종류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우선 전두환 정권 때 각종 5.18 관련 자료가 조작되고 삭제됐는데 이 가짜 정보들이 진실로 가는 길목 곳곳에서 나타나 발목을 잡았다는 겁니다. 또 진실을 말해줄 당시 군인들 상당수가 증언을 거부했지만 이를 강제할 수가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일부 기관의 비협조와 강제조사권이 없어서 자료 확보와 면담 조사에 많은 제한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5.18 최대 난제인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의 책임자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강제조사권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보다 강력한 조사권을 가진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을 내용으로 하는 5.18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발표와 관련해 여야 정당들이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광주 학살의 주범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진실규명을 위해 5.18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도 대규모 살상 계획을 현장 실행자들이 계획했을 리 없다며 전두환 씨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도 군의 자료 조작과 최초 발포 명령자 등 의혹들을 밝히기 위해 강제 조사권을 가진 조사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출근길 볼에 닿는 공기가 여전히 차갑지만 낮부터는 추위가 한층 풀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내려졌던 한파주의보도 모두 해제된 상태인데요.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광주가 영하 6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게 출발했고 낮 기온도 7도로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내일은 무려 10도까지 오르면서 비교적 온화한 겨울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오면서 우리 지역 눈 소식도 있겠습니다. 주말 계획에 미리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해안을 중심으로는 1에서 3cm가량의 눈 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린 눈이 얼어서 미끄러운 곳 많으니까 항상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구례와 여수, 광양과 순천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지 일주일이 넘어섰습니다. 화재 예방 계속 주의를 기울이셔야겠고요. 오늘 대기 흐름은 대체로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영하 7도, 장성은 영하 11.6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 영광 4도, 담양과 화순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적 어제보다는 5도에서 6도가량 높은 낮 기온 보이겠고요. 곡성은 현재 영하 12.2도, 구례가 영하 12.8도로 아침엔 다소 춥습니다. 낮 기온 보성 5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직서를 내고 광주시장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지만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면서 후보자 간 경쟁은 치열해지고 견제도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임명된 지 9달 만에 부위원장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발표문을 통해서 고향 광주의 발전과 시민들의 꿈을 이루는 일에 모든 것을 바치기 위해 부위원장을 내려놓는다고 밝혔습니다. 고향 광주에서부터 일자리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시행해서 그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그동안 새 정부 일자리 정책의 1단계인 인프라 구축을 완성했고 하반기부터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도 자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중책을 팽개치고 시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일부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직과 동시에 당장 공개적인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민의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국민의 일자리는 뒷전인 채 자신의 일자리 만들기에 올인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 내 경쟁 후보군들은 일단 공식 대응은 자제했습니다. 하지만 당원 명부 유출 사건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민주당 광주시당의 진상조사 결과가 곧 나올 예정이고 경찰의 수사도 진행 중이어서 경쟁자들이 특히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송기석, 박준영 두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할 대법원의 선고가 오늘로 예정되면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두 국회의원의 지역구인 광주 서구갑과 무안 신안 영암 선거구에서는 당선 무효형이 나올 것에 대비해 일찌감치 후보군들이 선거 준비에 나섰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민주평화당도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국회 의석 확보뿐만 아니라 호남 정치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당 차원에서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손금주 의원이 국민의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남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손금주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당이 분열해 국민의당 창당 정신과 정체성을 훼손하고 호남의 뜻을 받들지 못했기에 어느 길도 따르지 않고 무소속으로 광야에 남겠다며 탈당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과 지역 구민들을 바라보며 더 큰 정치를 위해 의연하고 담대하게 걸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80년 5월) 당시 광주 시민들을 향한 헬기 사격과 전투기의 출격 대기가 사실이었다. 어제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발표한 결과인데요. 62만 쪽이 이르는 5.18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한 결과입니다.
네, 이런 각종 5.18 관련 기록물들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만호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위원과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5.18 기록물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지칭하는지 그것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예, 5.18 기록물이라고 하는 것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기록물, 그다음에 박물 일체를 말하는데요. 짧게 설명하면 1980년 5월 18일부터 10일간의 항쟁과 관련된 기록과 그 이후의 5월 운동이라고 하는 그 기간에 만들어진 기록물도 여기에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5.18 관련 기록물들을 나눠서 여러 곳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지금 광주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그리고 5.18 기념재단, 그리고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에서 각각 보관을 해오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의 성격도 좀 다르고요. 관리나 운영 방침도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각기 이렇게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관리되고 있으면 문제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지금까지 이 기록물은 각 개인이나 기관에서 잘 보관해 오고 있었고요. 그 결과 바로 5월 기록물이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는 성과를 이룬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접근성 측면에서 보자면 아마 이제 일반 시민이나 연구자들, 외국인들은 좀 접근성은 좀 힘든 게 사실이죠. 네. 네, 그렇다면 연구위원님께서는 5.18 기록물을 시민들도 좀 더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통합 서비스에 아마 방점이 찍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어떤 기록물이 어디에 몇 건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5.18 기록물에 대한 전수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통합 아카이브 체제가 과연 가능할 것인지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통합적인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마 기관별로는 전수조사를 다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그 세 기관에서 통합 서비스에 대한 논의도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5.18 관련 기록물을 통합 관리하게 된다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프로젝트가 만약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한 두 가지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건데요. 첫 번째는 우선 5.18의 기록물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 시민들, 심지어 이제 외국인들까지도 5.18 기록물에 대한 접근성이 아주 높아질 것이고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세계 기록유산을 보존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도시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기록물이 보존됨으로써 5.18 정신이 후세에 좀 체계적으로 전수될 수 있는 아주 긍정적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반드시 통합적으로 관리되면 좀 굉장히 편리한 점이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김 생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식어민들의 입가에 웃음꽃이 번지고 있습니다. 작황이 좋은 데다 수출이 늘어난 덕분에 위판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바다에서 갖다 낸 물김을 싣고 온 채취선들로 선착장이 가득 찼습니다. 올해 물김은 생산량이 증가한 데다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물김이 거래되는 이곳 위판장은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까지 전남 지역 물김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의 74%인 33만여 톤, 전년보다 2만여 톤가량 늘었습니다. 가격도 120kg 한 포대에 15%가량 높은 17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출이 너무 많이 된 관계로 지금 김이 부족해서 지금 우리 어민들이 지금 대박나고 있습니다. 일반 농수산물과 달리 김이 생산량 증가 속에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보다 수출입니다. 김 수출액은 지난해 12월 말까지 5억 달러를 넘어섰고 전년보다 45%가량 증가했습니다. 국내 양식과 가공기술의 발전은 물론 적극적인 해외 시장 개척 등이 주요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중국보다 그 생산 효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생산 코스트도 낮고 그런 면에서 경쟁력이 굉장히 있습니다. 생산과 가공, 판매라는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면서 김은 2억 달러 수준인 국산 라면보다
더 많은 수출액을 기록하는 식품업계의 반도체로 등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광주 YWCA가 전통시장 5곳과 대형마트 3곳 등 모두 10곳에서 설 명절 성수품 물가를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이 백화점이나 마트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YWCA는 사과와 밤, 쇠고기 등 20개 품목을 샀을 때 전통시장에서는 13만 3천 원이 들어 백화점보다는 9만 4천 원, 대형마트보다는 4만 9천 원이 더 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서문대로와 남문로 제한속도 정비에 나섭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다음 달부터 석 달간 유예기간을 가진 뒤 효도 교차로에서 행암교차로에 이르는 남구 서문대로의 제한속도를 현재 80에서 60km로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 후 삼영 웨딩홀에서 솔바우 주유소까지는 70에서 60km로 솔바우 주유소에서 신구 너릿재 터널까지는 80에서 70km로 제한속도를 낮출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기 위해 수당과 상여금을 삭감하고 휴게 시간을 늘리는 등 사업자 측이 불법 편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실질적인 근로감독을 촉구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내용 함께 보시죠. 노동자들의 삶이 파탄나고 있고 곳곳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 불법과 탈법, 그리고 현장에서 발생되는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 수수방관하지 말고 당장 근로감독에 나서라. 또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 금호타이어 문제 등 지역 노동 현장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말했습니다.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장으로 선임돼 사건을 지휘합니다. 대검찰청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기 위해 양부남 광주지검장을 단장으로 검사 9명과 수사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수사단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춘천지검이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현직 검사의 폭로에 따라 별도의 수사단을 꾸렸다고 밝혔습니다. 강신기 전 광주시 기조실장이 광주 동구청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강신기 전 실장은 27년간 쌓아온 다양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침체된 도심을 부활시키고 동구를 재건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심 재생의 대혁신과 의료관광 산업 확충, 원스톱 복지 서비스 제공 등을 공약했습니다. 윤봉근 전 광주시의회 의장이 광주 광산구청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윤봉근 전 의장은 다양한 경륜을 바탕으로 광산구를 일자리 많고 더불어 잘 사는 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명문고 유치와 사회적 일자리 확대, 문화관광 활성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혁신도시와 원도심의 상생 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나주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은 강연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혁신도시 2단계 정책은 혁신도시가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원도심과의 상생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빛가람 혁신도시를 스마트 에너지 도시로 만들고 정주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리기사들이 업무 중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가 상무지구에 들어섰습니다. 대기 시간에 마땅히 쉴 곳이 없어 어려운 점이 많은 대리기사들의 상황을 반영한 건데요. 쉼터 한켠에는 휴게실과 회의실, 전신 안마기 등이 마련됐으며 추후 건강 관련 프로그램과 법률 상담 등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해갈 예정입니다. 송악초등학교에서 입학생과 졸업생 모두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학교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동문과 지역 유지가 뜻을 모은 건데요. 학교 측은 현재 송악초가 아름다운 학교, 아토피 치료 학교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며 장학금도 계속 지급해 학생들이 찾는 학교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성공적인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키워주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자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생이고요. 참가비는 무료이고 이달 19일까지 선착순으로 마감합니다.
2월 설 명절을 맞아서 다양한 민속 행사가 열립니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서는 설맞이 한마당 혼자 놀게 같이 놀게 등이 마련되고요. 광주 전통문화관에서는 전통 국악 공연과 널뛰기 등 민속 행사가 열립니다. 국립광주박물관과 민속박물관에서는 풍파를 막아주는 부적 만들기 등의 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출근길 볼에 닿는 공기가 여전히 차갑지만 낮부터는 추위가 한층 더 풀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내려졌던 한파주의보도 모두 해제된 상태인데요.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광주가 영하 6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게 출발했고 낮 기온 7도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은 무려 10도까지 오르면서 비교적 온화한 겨울 날씨 보이는데요.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서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추위가 찾아오면서 우리 지역 눈 소식 있습니다. 주말 계획에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까지 해안을 중심으로는 1에서 3cm가량의 눈과 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린 눈이 얼어서 미끄러운 곳 많으니까 항상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구례와 광양, 여수와 순천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지 일주일이 넘어섰습니다. 화재 예방 계속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오늘 대기 흐름은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종일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가 영하 7도, 장성 영하 11.6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 영광이 4도, 담양과 화순 7도, 나주는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5도에서 6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고요. 곡성은 현재 영하 12.2도, 구례 영하 12.8도로 아침에는 다소 춥습니다. 보성의 낮 기온 5도, 광양은 6도로 예상됩니다. 전 해상에서는 오늘 2m 안팎으로 물결이 일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지만 낮 기온 계속 영상권에 머물면서 강력 한파의 걱정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